직장 생활이 어렵고 고되다면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마음에 꼭 드는 책이죠. 이번 리뷰 책은 먼저 연결하라입니다. 책으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사회인의 기본 소양, 답장하기입니다. 답장만 잘해도 내 편이 생깁니다. 메일을 확인했음을 알려라. 그저 받았다고 회신하기만 하면 된다. 또한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상사, 선배, 동료들에 대한 존중을 나타낸다. 이를 고객이나 판매업자, 구직자에게도 활용하라. 받았다 라고 말해주는 것은 상대방의 존중,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기분을 망치는 행동이 답장 없는 연락 단절이죠. 답장을 안 해줘도 적당히 마무리되겠지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상대방은 기약 없이 기다릴 테고 처음에는 당황했다가 점점 화가 나거든요. 나중에 다시 연락할 일이 생기면 굉장히 불편하고 민망해집니다. 길이가 긴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을 다 끝내고 난 후에 답변하려고 하지 마라. 일단 받았다고 알리는 것이 먼저다. 답장 안 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을 우리는 정말로 자주 마주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다시 연락하려는 마음이 싹 사라지죠. 그런데 저도 그런 적이 있었네요. 부끄러워집니다. 이번에는 사회인이 종종 마주치는 불편함입니다. 불편함에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가 소제목입니다. 아주 핵심을 꿰뚫는 파트입니다. 여러분은 불편한 상황에서 침묵을 깨기 위해 뭐라도 얘기하시나요? 저는 그런 편입니다. 직장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거나 지인이 불쾌하게 말한다면 잠시 침묵이 생기죠. 이 침묵이 저는 너무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얘기합니다. 침묵이 이어지는 상황에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거든요.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저자의 명쾌한 설명을 보시죠. 사실 상사와의 평가 면담에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도 있지만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게 나을 때가 더 많다. 도망가지 마라. 불편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당신의 진실한 목소리를 내고 실망감을 표현하라. 협상 중인 사람이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놓은 덫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물러서지 마라. 대신 가만히 있어라. 정적을 채우기 위해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는 없다. 서로 이익에 집중하라. 성공을 위해 상사나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며 당신은 그것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누면 협상에 좀 더 용이하게 이끌 수 있다. 제가 사례를 들어볼게요. 가상 사례입니다. 어느 날 사장이 월급을 깎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대신에 어차피 휴가 잘 안 쓰니까 휴가를 없애고 휴가비 명목으로 월급을 비슷하게 유지해주겠다고 합니다. 어안이 벙벙하죠? 이때 슬며시 얘기합니다. 인센티브를 챙겨줄 테니까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사장실에 몰려가서 저런 얘기를 들었다고 가정하죠. 이 직원은 당혹스럽습니다. 휴가를 잘 안 쓰는 편이긴 해도 휴가를 아예 뺏는다니 불쾌하죠. 정적이 생깁니다. 이 정적이 불쾌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려고 엉뚱한 얘기만 나누다가 나옵니다. 저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업무가 좀 줄어든 것 같긴 하네요. 같은 얘기만 하다가 나온 거죠. 고통에서 벗어났으니까 일순간은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자리로 되돌아가서 생각하니 속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이러다가 병납니다. 이 직원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없지만 말이죠. 그 정적에 견뎌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랜 침묵을 지속하다가 자신은 불쾌하다고 말해야겠죠. 이런 제안을 꺼낸 이유가 뭔지 물어봐야 하고 서로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불편한 상황은 너무도 자주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억지 웃음이나 잡담으로 상황을 회피하면 화가 점점 쌓입니다. 불편한 정적을 무작정 깨려고 하지 마세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요. 사회인이라면 이번 파트가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이번에는 상호작용입니다.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이죠. 내가 살갑게 다가가야 남도 살갑게 반응해주는 법입니다. 만약 주변에서 나에게 관심을 안 가진다면 실은 내가 남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에게만 몰두하게 되죠. 남에 대한 관심을 잃는 겁니다. 이름을 묻거나 기억할 만큼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름을 모른다면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라니 충격적이죠. 주변을 둘러보면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 꼭 있기 마련이거든요. 남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편물을 분류하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눈을 바라보며 인사를 건네보자. 인사를 했다면 다음 질문에 답해보라. 그들의 유니폼이나 셔츠 색상에 기억할 수 있는가? 모르겠다고? 당신은 제대로 인사한 것이 아니다. 이름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 오늘 입은 옷, 장신구까지 최대한 기억하는 것이죠. 이 정도는 노력해야 남에게 관심을 가진 겁니다. 내가 실은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었구나 싶어서 저는 꽤 놀랐습니다. 직장생활을 잘하고 인간관계를 두텁게 만들려면 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변 평이 좋은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남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를 보겠습니다. 생일 축하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면 곧바로 자리에 가지 말고 정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기다려라.
먹을 것만 먹고 도망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케이크 정리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 정신이 번쩍 드네요. 이 책은 직장생활 팁을 말합니다.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 행복하게 직장생활 하는 법을 다룬 책이죠. 하지만 몇몇 분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책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읽어도 유용하다는 것을요. 저자는 직장생활도 결국 사람들끼리의 관계라고 여깁니다. 책이 꽤 긴데요. 후반부에 가서는 루즈해지기도 하지만 저는 이 책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자의 조언이 직관적이고 그 통찰력이 대단하거든요. 놓치며 살았던 내용을 하나씩 짚어주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책을 읽으며 제가 언급하고 싶던 부분에 모조리 체크해놨었는데요. 감사하기, 사과하기, 유머의 힘, 손님 대접, 잡담의 힘 등은 아쉽게도 생략했네요. 책을 읽다 보면 아, 이런 팁이 있구나 하고 감탄할 겁니다. 보물 같은 책이 될 겁니다. 제게도 그랬듯이요.